나는 솔로 31띠를 둘러싼 파장은 끝난 듯 보였지만 실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방송은 막을 내렸고 출연자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했지만 시청자들의 시선은 아직도 그날의 라이브 방송, 그 한마디, 그 표정, 그 침묵에 꽂혀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상철의 사죄문 공개 여부와 정의의 의미심장한 발언,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든 순자 저격 의혹이 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갈 줄 알았던 나는 솔로 31기 후폭풍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역풍으로 번지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 누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누가 끝까지 말을 아끼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시청자들의 분노와 호기심을 동시에 폭발시키고 있다. 처음에는 모두가 옥순과 순자 사이의 갈등, 걸스토크 논란, 그리고 출연자들 간의 언팔 사태에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논란의 불길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다. 순자와 경수는 오히려 달달한 럽스타그램으로 많은 응원을 받기 시작했고, 옥순과 영호의 이별설은 위장 이별 의혹까지 불러오며 또 다른 미스터리로 번졌다. 그 사이 상철의 발언은 새로운 도화선이 됐다. 그는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몇 마디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왜 앞에서 듣고 있었냐 는 식으로 해석된 발언,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는 듯한 뉘앙스, 그리고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감정보다 중립이라는 이름의 거리두기가 먼저 나온 것처럼 보인 순간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멱했다. 단순히 상철이 중립적인 말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문제는 그 중립이 누구에게 향했느냐였다. 한쪽은 자신이 소외됐고 불편한 말을 들었고 방송 이후에도 마음고생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양쪽 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피해를 호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이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상철의 발언을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순자의 상처를 가볍게 만든 말로 받아들였다. 그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법적으로는 중립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누군가의 눈물이 먼저일 때가 있다. 누군가가 상처를 말했다면 그 순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공감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상철의 추가 입장문 혹은 사죄문 공개 여부에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었다. 시청자들은 그가 단순히 오해였다는 말로 넘어가길 원하지 않았다.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의 발언이 왜 상처가 됐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순자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렸을지 고민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였다. 만약 상철이 사죄문을 공개한다면 그 문장은 한 줄 한 줄 검증대 위에 오를 것이다. 너무 짧으면 진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너무 길면 변명처럼 보일 수 있다. 상처받았다면 죄송하다 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조건부 사과가 아니라 발언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솔로 31기의 역풍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 누구도 가볍게 던진 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대중은 그 말의 무게를 훨씬 더 크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상처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와중에 또 다른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정의다. 정의는 앞서 순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적어도 다른 출연자들보다는 빠르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의 행보다. 정의가 SNS에 올린 책 문구, 자기 기만과 기억의 선택성, 자기 서사에 대한 성찰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올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황에서 기억은 언제나 편집된다. 이야기는 전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자기 설득으로 가득 찬 구조물, 같은 문장이 등장했다면 시청자들이 이를 그냥 넘기기란 쉽지 않다. 순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직후 이런 문구가 올라왔다면 그것이 순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올린 문구일 수도 있고 누구를 특정해 저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정하다. 이미 한번 상처가 드러난 판 위에서는 어떤 말도 중립적으로 읽히지 않는다. 특히 SNS는 말보다 더 위험하다.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상황과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숨은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의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또 순자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정의가 사과를 했다는 사실보다 사과 이후에도 계속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는 듯한 인상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과 이후의 태도까지 일관돼야만 진정성은 완성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문장이 나온다면 대중은 그것을 그냥 감성적인 독서 기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의를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진 이유는 이전에도 비슷한 분위기의 글이 재조명됐기 때문이다. 예민하게 반응했다. 싫어하는 것에 하나하나 반응하며 인생을 쏟기에는 삶이 짧다는 식의 문장들은 논란의 맥락 안에서 너무나 날카롭게 읽혔다. 순자가 방송과 라이브를 통해 자신이 겪은 감정을 털어놓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은 누군가에게는 성찰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순자를 향해 일부 온라인 글들이 예민하다, 보기 싫다, 분위기를 망쳤다는 식으로 비판하던 흐름과 맞물리면서 정의의 글은 더 큰 파장을 낳았다. 결국 문제는 문장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문장이 놓인 자리였다. 같은 말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칼날이 된다. 이 와중에 순자와 경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두 사람은 논란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경수가 러닝하는 모습을 올리면 순자는 귀엽다는 댓글을 남겼고 두 사람의 데이트 흔적은 팬들의 응원을 불러왔다. 아이러니하게도 31기 전체가 흔들리고 출연자들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순자와 경수만큼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다. 이 모습은 대중에게 강력한 대비를 남겼다. 한쪽에서는 사과문, 저격 의혹, 언팔, 해명, 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조용히 서로의 곁을 지키는 듯한 장면이 이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몰입했다. 결국 진짜 승자는 순자와 경수 아니냐.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가면 반응은 폭발할 것이다. 이 논란 속에서 가장 응원받는 커플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순자를 향한 비판 여론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는 순자가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과거에 불편했던 감정을 모두 털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누군가는 정숙을 언급하며 아직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가해자처럼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대중의 분노가 너무 빠르게 한쪽으로 쏠리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더욱 복잡하다. 승자의 상처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다른 출연자들을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처를 호소한 사람에게 네가 예민한 것 아니냐고 먼저 말하는 순간 대중의 공감은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상처를 사죄문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지금 논란의 중심에서 자신의 말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과문이 나온다면 단순히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서 결과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누군가에게 상처로 들렸다면 그 말은 이미 현실이 된다. 특히 방송 출연자는 일반인이라고 해도 대중 앞에 선 순간부터 말의 파급력을 감당해야 한다. 상철은 한 명의 출연자였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는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이성적인 인물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실망이 컸다. 기대가 컸던 사람의 말이 흔들릴 때 역풍은 더욱 거세진다. 정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가 정말로 순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더 조심했어야 했다. 사과 이후에는 침묵도 태도다. 모든 감정을 SNS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특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책의 문장이라도 누군가를 다시 찌르는 화살처럼 해석될 수 있다. 대중은 지금 단어 하나하나를 확대해서 보고 있다. 기억은 편집된다는 말은 철학적인 문장일 수 있지만 순자가 자신의 기억을 말한 직후라면 그것은 곧 네 기억도 편집된 것 아니냐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자기 기만이라는 말은 자기 성찰일 수 있지만 논란의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자기 기만을 하고 있다는 암시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정의를 향한 의혹은 단순한 오해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적어도 그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타이밍과 맥락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나는 솔로 31기의 후폭풍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는 단순히 출연자들끼리 다퉜기 때문이 아니다. 이 논란은 방송이 끝난 뒤 출연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 타인의 상처를 어떻게 대하는지까지 모두 드러내고 있다. 대중은 더 이상 방송 속 장면만 보지 않는다. 라이브 방송, 인스타그램, 댓글, 블로그 답변, 기사 제목, 지인의 증언까지 모두 한데 묶어 판단한다. 그래서 작은 문장 하나가 거대한 파도가 된다. 상철의 말 한마디가 사죄문 욕으로 번지고 정의의 책 문구 하나가 순자 저격 의혹으로 번지는 시대다. 이것이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출연자들이 대중 앞에 선 이상 감당해야 할 현실이기도 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옥순과 영호를 둘러싼 이별설, 위장 이별설까지 다시 불붙으며 31기 전체의 구도가 완전히 뒤엉켰다는 점이다. 옥순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별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어떤 글에서는 아직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까지 등장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중이 아직 이 이야기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순자와 경수는 공개적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응원을 받고 있고 옥순과 영호는 이별했다는 말 이후에도 의혹의 중심에 남아있다. 이 대비는 시청자들의 몰입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한쪽은 사랑으로 응원을 받고 다른 한쪽은 해명으로 의심을 받는다. 이보다 더 극적인 구도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뢰다. 누가 더 말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믿을만하게 행동했느냐의 문제다. 순자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뜻은 아니다. 경수와 순자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는 단순한 이야기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대중 정서는 순자의 상처를 먼저 바라보고 있다. 그 상황에서 상철이 중립을 말했고 정의가 의미심장한 문구를 올렸고 일부 출연자들은 명확한 사과 없이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대중은 침묵보다 더 무서운 애매함을 싫어한다. 사과할 거면 분명히 사과하고 해명할 거면 명확히 해명하고 저격이 아니라면 오해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나는 솔로 31기의 출연자들은
그 경계선 위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 상철의 사죄문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폭발 지점이 될 것이다.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여론은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다. 하지만 변명처럼 보인다면 역풍은 더 거세질 것이다. 정의 역시 마찬가지다. 순자를 저격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자신의 감정을 우회해서 표현하기보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편이 낫다. 지금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시적인 문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이다.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침묵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다. 바로 애매함이다. 애매한 사과, 애매한 해명, 애매한 게시물, 애매한 감정 표현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상상력이 곧 의혹이 된다. 나는 솔로 31기는 방송이 끝났지만 진짜 드라마는 방송 밖에서 시작됐다. 상철의 사죄문 공개설은 대중의 판단대 위에 올랐고 정의의 발언은 또다시 순자 저격 의혹으로 번졌다. 순자와 경수는 논란 속에서도 더 큰 응원을 받고 있고 옥순과 영호의 관계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출연자들의 작은 행동 하나, SNS 문장 하나, 댓글 하나가 거대한 파장으로 이어지는 지금 31기의 역풍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라도 진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애 예능의 후일담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쉽게 상처가 되고 사과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며 대중의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얼마나 무섭게 돌아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솔로 31기는 끝난 방송이 아니라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는 현재형 논란으로 남아있다.